자, 시장이 이렇게 강한 이유도 좀 찾아봐야 되고 이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삼아야 되는지도 고민이 되는데요. 같이 얘기 나눌 채슬리 투자자문의 오우석 매니저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가 오늘 또 역대 최고치를 쓰면서 5,600을 코스피 지수는 넘어섰는데요. 시장부터 좀 봐주시죠.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연초부터 올라와서 지금 5,600포인트 선까지 안착을 했죠. 오늘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서 저도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너무 이 가파른 상승 속에서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뭐 연초 대비로 지금 30% 이상 올라왔기도 했기 때문에 네.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조정이 그럼 언제 올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올해 6월 달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때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 뭐 명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의 목소리로 봤을 때는 대체로 6월이 마지막 금리 인하 사이클로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점이라는 것은 결국 성장주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5, 6월 달에는 조금 그래도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는 전략도 좀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에 이건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건데요.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오늘 아침에 제가 시작할 때 몇몇 연준 인사들은 FOMC 회의록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시장이 조금 다른 국면으로 변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라면 6월까지는 그러면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는 공격적인 시장 플레이를 하고 6월 이후부터 이 태세를 전환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투자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디램 스팟 가격이 최근에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삼성전자 실적이나 하이닉스 실적에서도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이 발표 나고 서프라이즈가 나다 보니까 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폭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디램 스팟 가격이 결국 계약 가격으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 추정치는 언제든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EPS 추정치를 보면 계속해서 연일 급격히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가 버텨준다면 지수는 상반기에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의 밸류에이션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지금 포워드 기준 PE 멀티플이 한 9.8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평균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10.5배 정도가 10년 평균치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지금 밸류에이션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3,000포인트부터 지금 5,600까지 달려왔는데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떨어졌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익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가파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거 거품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사실 뭐 지금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보면 전혀 거품이 아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지수를 저희가 살펴보면 요즘 좀 미국 증시와는 저희가 디커플링 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나스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희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좀 강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미국에서 뭐 나스닥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포워드로 21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10년 평균으로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을 S&P 500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19배 수준인데 10년 평균보다 어쨌든 평균 밸류에이션보다 높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은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한국 시장 대비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한국 시장은 뭐 많이 올랐지만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여기서도 여전히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가 지수가 5,600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9.8배 수준이면 한 10년 평균보다 낮은 데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올랐는데 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 좋아지니까 별 사람들이 걱정은 없는 것 같고 또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신념도 좀 강하신 것 같은데 반도체 외에 다른 데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좀 꼽아보자면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증권주가 특히 최근에 시장에서 워낙 화두가 되고 많이 올라가고 오늘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세입니다. 증권주는. 네, 맞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을 필두로 뭐 키움증권 최근에 또
덜 올랐던 한국금융지주 이런 종목들까지 키 맞추기 성격으로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증권주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증권주의 경우는 여러 모멘텀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죠. 일단 증시가 워낙 화랑을 보이다 보니까 이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이 지금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뭐 대체로 다 어닝 서프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물론 아닌 기업들도 일부 있었지만 어쨌든 올해도 증시가 화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 좋을 거는 뭐 당연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주가 레벨이 정당한지 아니면 이게 비싼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증권주의 지금 PBR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한 2.5배 수준까지 올라온 걸로 봤고 키움증권이 한 1.56배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그럼 적정하냐라고 보면 저는 좀 일본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요. 네. 일본 시장에서 증시 부양책을 강하게 활용했을 때 증권주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라고 보면 뭐 다이와 증권 등을 비롯해서 한 1.5배 수준에서 PBR 고점을 형성했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키움증권이 한 1.5배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은 목에 찼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네. 지금 시장 레벨 자체가 너무나 높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증권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그냥 밸류에이션만 놓고 봐야 되냐라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스토리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올해 또 스페이스 상장 모멘텀까지 또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아마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는 이걸 홀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마 의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게만 보면 투자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홀드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로 보면 네. 일본이 증시 부양 나오고 했을 때 증권주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BR 기준으로 한 1.5배 수준에서 고점을 형성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권주 앞서 달리고 있는 증권주들은 이제 1.5배 이상으로 가 있는 데들이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미래에셋인데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가 좀 같이 결합돼 있는 상태여서 네, 맞습니다. 그것마저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니까 지금 당장 차익 실현을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일단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자 대응의 차원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증권주는 일단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간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시장이 꺾인다. 그 말인즉슨 반도체가 꺾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여전히 전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미국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좀 보수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난해를 시장에 주도했던 뭐 팔란티어, 엠러빈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하고 뭐 글로벌 증시에서도 같은 흐름인데 오히려 샌디스크, 뭐 키옥시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장비, 소재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4년이 사실 인프라 사이클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엔비디아, 뭐 하이닉스, AI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고 25년을 돌이켜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뭐 엠러빈,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통해서 실적을 찍었던 기업들. 근데 올해 흐름을 보면 또다시 인프라 사이클이지 않나.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꺾이지 않는 한 증권주는 계속 달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증권주 얘기하면서 그 실적과 플러스 내러티브가 좀 결합돼 있는 미래에셋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이 숫자와 스토리가 같이 결합돼 있는 또 하나를 보면 자동차 업종도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자동차 업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동차 업종의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만 먼저 말씀드리면 현대차 기준으로 OEM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멀티플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10배 수준입니다. 포워드 기준으로 10배인데 10배까지 올라온 이후에 지금 주가가 약간 박스 또는 횡보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여기 이 구간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중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나 또 로봇이 같이 있는 회사들의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뭐 20배에서 많게는 3, 40배 받는 종목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현대차에 대해서 이 밸류에이션을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시켜서 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15배까지는 저희가 열어놓고 봐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한 70만 원, 타겟 프라이스가 8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이거는 전통적인 사업이고 레거시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투자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지금 상충되면서 밸류에이션 10배 수준에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로봇 테마나
뭐 지금 우주 태양광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밸류에이션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벤트만 붙는다면 요즘 주가는 그냥 달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대차도 그런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모멘텀. 네, 맞습니다. 통신주는 어떻습니까? SK텔레콤이 최근에 달렸잖아요. 네, SK텔레콤도 저도 좀 주가 보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좀 가파르게 단기간에 올라갈 줄은 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주가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 설명할 건 많은데요. 일단 지난해 6월 달이었죠. 그때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네. 주가가 급락했었다가 심지어 보상 패키지 비용 때문에 3, 4분기 때 여러 비용들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못했어요. 3, 4분기 분기 배당을 하지 못했고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일단 보상 패키지에 대한 비용이 이제 없기 때문에 비용 감소에 따른 이익 증가 사이클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이익이 나다 보니까 이제 배당을 다시 할 수 있는 배당 재개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 확실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엔트로픽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네, 정확한 지분은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 0.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엔트로픽의 가치를 보면 시장에서 한 550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8%를 한 대입해서 보면 한 3, 4조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면 결국에는 매도를 해서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할 계획이라고 이제 회사가 어느 시점인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SK텔레콤을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뭐 KT나 LG U+도 같이 좀 키 맞추기 성격으로 동반해서 올라가는 모습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에이션 평가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른바 스토리 레러티브가 붙으면 시장이 더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 있는 데들을 좀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앞서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AI 버블론과 관련돼서 이게 약간 진화하듯이 뭐 여러 가지 분야로 퍼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들 이른바 종말론 얘기까지 나왔다가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엠러빙과 네. 팔란티어가 지난해 실적으로 성장주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고 AI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가 진짜 AI 찐 성장주다라고 하면서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 연초의 흐름을 보면 엠러빙과 팔란티어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AI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에는 뭐 엠러빈의 경우 메타의 에즈나 그리고 알파벳의 에즈, 그러니까 광고 사업부가 있거든요. 이런 사업부가 AI 발전을 통해서 엠러빈의 그런 광고 사업부도 잠식할 거다. 이런 노이즈가 있는 네.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빅테크가 다 이런 AI 산업을 잠식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약한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이거를 확대 해석한다 해서 보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 저희가 챗 GPT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화제가 됐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점유율을 뺏어올 거다. 검색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올라가고 알파벳의 주가는 빠지는 상황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제미나이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고 기술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알파벳이 결국에 주가가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섣부르게 어디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나 이런 거를 실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라면 일단 매도보다는 좀 홀드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뭐 너무 이 소프트웨어 노이즈가 큰데 네. 사실 뭐 최근에 이번 주 들어와서 또 엠러빈이나 팔렌티어가 소폭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노이즈에 흔들리기에는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려가 좀 과도해 보인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AI 시장에서 이제 밸류 체인들을 여러 가지로 주목하는데 이게 이렇게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는 하드웨어 쪽, 네. 그리고는 2025년도에 소프트웨어, 다시 올해는 하드웨어로 가는 것 같다라고 네. 하면 그 핵심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업종 주목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레벨이나 하이닉스 주가 레벨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전자가 거의 20만 원 선까지 뭐 조금만 올라가면 거의 20만 원이죠. 네. 18만 8천 원으로 보여지고 하이닉스는 뭐 90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전자 기준으로 지금
사실 이제 PBR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미 PBR 밸류에이션 고점을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PER로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가 PER로 관점으로 보면 전자랑 하이닉스를 타겟 프라이스를 어디까지 놓고 봐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높게 보는 하우스에서 한 200조까지도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200조로 본다면 밸류에이션을 한 10배를 적용한다라고 해서 보면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 한 160조 정도 벌 텐데 그러면 1,600조까지 목표 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근데 지금 1,100조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40~50%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170조, 한 160조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순이익을 대입해서 보면 한 150조의 멀티플 10배? 그럼 1,500조의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업사이드가 여기서 굉장히 높게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부르게 뭐 주가 레벨만 보고 차트 보고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여기서 매도 전략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홀드 전략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아까 주가 상승에 이어려 우리가 이익 대비 아까 시총을 말씀하셨으니까 목표 시총까지 보면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더 조금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조금은 구별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삼성전자가 사실 지금 SK하이닉스보다 YTD 수익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HBM4에서 경쟁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에 뒤처졌고 사실 기술력 측면만 봤을 때는 마이크론 대비로도 HBM 기술력이 밀렸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오히려 삼성전자가 가장 빠르게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YTD 그 이익 증가율로만 봤을 때도 삼성전자의 이익 증가율이 훨씬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올라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만약에 뭐 지금 신규 매수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난해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삼성전자의 메리트가 확실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I 노이즈가 종종 들리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AI 노이즈가 들렸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 방어력이 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저희 모바일, PC, 뭐 가전 이런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사업부도 있다는 점이 뭐 어떨 때는 그게 밸류 리레이팅의 근거가 되지만 밸류에이션을 지켜주는 근거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더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만 더 이 반도체 업종에서 체크를 해보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하도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런 분석들을 듣고는 있는데 그럼 왜 소부장들은 이렇게 뒤따라서 못 가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오늘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4%대까지 강세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반도체 소부장들은 아주 세게 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도체 소부장 쪽 저 개인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좀 좋아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네. 저희가 24년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이 이수페타시스,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었고, 근데 그 종목들조차도 최근에는 뭐 그 대형 메모리 반도체 대비로 주가 수익률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수페타시스가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는 뭐 최근에 많이 올랐다 하지만 쇼커버링 효과도 어느 정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소부장이 왜 이렇게 이전 대비로 왜 대형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를 못 따라갈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 아니라 피증가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나타나는 사이클이라서 지금 메모리가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를 해서 물량 증설을 통해서 실적을 뽑아내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캐펙스 증설을 해야지 신규 공장에 여러 장비들이 반입이 되고 소재가 사용이 될 텐데 지금은 가격 인상 사이클이고 지금 네. 메모리 업체들이 캐펙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HBM 쪽으로 투자하기 바쁘기 때문에 지금 일반 D램이나 범용 메모리 쪽으로의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대하고 있는 장비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대보다 더 큰 캐펙 투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판 쪽이나 이런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비주들은 캐펙스 투자가 진행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장비 라인이 깔리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기판 업체들 특히 오늘 삼성전기의 주가가 많이 강하더라고요. 뭐 전기의 경우는 뭐 MLCC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사업부 이렇게 플리치 BJ 사업부 이렇게 있는데 기판 쪽과 지금 MLCC가 너무나 화랑이거든요. MLCC는 지금 뭐 가격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캐파 부족 사태입니다. 근데 MLCC에서 강자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무라타나 삼성전기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들인데 이번에 무라타에서는 가격 인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의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캐펙스는 제한적이지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업체들을 중심적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좀 기판 업체에서 삼성전기 지금 많이 좀 밸류가 낮아진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고 장비주들은 조금 캐펙스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매매에도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코스닥 쪽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비나 뭐 기판 소재보다는 오히려 코스닥에 있는 장비주들은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오게 네. 되면 딸려 올라갈 수 있는 수급 여력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장비주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네.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라인 증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코스닥 시장의 장비주들의 강세가 좀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니까요. 반면에 근데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테고 투자하고 나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이슈 때문에 도리어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은 없나요? 그 부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메모리 사이클이 대체로 끝날 때가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올 때, 네네. 특히 시장이 화랑을 보이고 메모리에 화랑이 있을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고점을 찍은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일단 HBM4 쪽으로의 증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쨌든 나오기 전까지는 대응의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만약에 주춤거리는 시기가 오면 우리는 그때는 시장 어디를 봐야 됩니까? 반도체가 주춤거리면 저는 결국엔 실적주 위주로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일단 연초의 흐름을 살펴보면 연초에 가장 먼저 달렸던 대형주를 살펴보면 조선과 방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둘째 주까지 굉장히 주가가 강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조선주의 뭐 하나오션이 YTD로 한 30% 올랐었고요. 하나에어로도 한 30% 정도의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 뭐 반도체 실적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메모리 반도체는 이 매크로와 굉장히 밀접성이 높기 때문에 매크로에서 불확실성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뭐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횡보 구간 정도는 거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목할 건 결국 실적주고 그중에 조선, 방산을 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또 조선주도 좀 아침에 보니까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주말간에 이슈가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선주 뭐 국내 조성주에 뭐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미 해군 군함을 타국에서도 건조해도 된다라는 승인 절차가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밸류에이션을 할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주 흐름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슬리 투자자문의 오우성 매니저와 함께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